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다크호스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에 출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부제가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공의 표준 공식이 있대요. 이 표준 공식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고 계시던 아마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책이 이런 것들을 좀 깨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명 깬다는 표현을 가지고 요즘에는 도끼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하시거나 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던 그 성공 공식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그 성공 공식에서 약간은 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건데, 자, 저자는 토드 로즈라는 사람인데요. 평균엔 종말이라는 책을 쓴 저자기도 해요. 그 오리지널스를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애덤 그란트라고. 이런 분들이 혁신적인 책이다라고 찬사를 보냈던 책이에요. 우리가 일명 다크호스다 그러면은 경마에서 보통 우승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우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에 걸었던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대박이 나겠죠. 자, 그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이 우승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다크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다크호스라는 이름을 지은 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표준화라는 것들을 가지고 성공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크호스는 이 표준화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쟤는 저런 식으로 해서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성공해 있는 거야. 그럼 이 다크호스들은 어떤 식으로 그런 성공들을 만들어냈느냐. 이제 그게 이 책의 주요 핵심 주제거든요. 자, 먼저 표준화부터 살펴볼게요. 표준화는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뛰어난 과학 발전들도 이루었지만 더 뛰어난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도 계급에 막혀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자,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1900년대 들어서면서 그 뇌과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고 이 계층 간의 그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비결들이 생겨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공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표준화되어 있는 그 정리된 방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명 성공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죠. 자, 대표적인 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지도론. 지금도 20세, 20대들도요. 지금도 읽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지가 거의 뭐 한 80년이 넘은 책들인데 나폴레온 힐, 영어로는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해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영어로는 이제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되어 있고 뭐 지그지글러의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책들 다 오래된 고전들인데 이런 책들이 지금도 계속 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성공 방식들을 우리는 거의 지금 표준으로 잡고 있고 사실 그 표준이 저희를 성공으로 많이 이끌어 왔어요. 자, 근데 오늘 살펴볼 거는 다크호스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이런 표준화 방식을 따르지 않은 다크호스들의 성공 방식을 살펴보는 게 목적이고요. 자, 표준화를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표준화는 개인별의 차이를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절차도 정해져 있어요. 편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물을 내는 방법들이죠. 그거를 일명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공은 이 시스템만 잘 따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알고 있어요. 자, 그럼 표준화에는 뭐가 있냐면 표준화 커리큘럼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다 똑같아요. 과정도 똑같아요. 조금 틀린 건 학교마다 교과서가 좀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것 뿐이지 똑같이 배우죠. 교재도 똑같고 성적도 어떻게 산출하는지 비슷한 시험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학기도 똑같이 운영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특별히 잘하는 사람서부터 순서를 매기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를 매겨서 이제 1등서부터 몇 등까지는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대학을 분류를 하고 또 어디 대학을 나온 거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직장, 어떤 직종을 선택할 건지 보통 이런 것들 표준화 방법대로 저희는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공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공교육 시스템은 옛날에 러시아의 전신인 프로이센이 노동자나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군사교육을 시켜서 전쟁에 쓰기 위한 교육 체계 시스템이 이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복 문화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서 똑같은 똑같은 학생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왜 계속 쓰냐 하면 관리와 통제가 쉬워요. 자, 예전에 제가 폴리메스라는 책을 한번 북텔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폴리메스. 거기에서도 계속 전문직 종사자가 예전에는 키우는 시스템으로 왔다. 자,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전문직 종사자가 중요했냐면은 분업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그래서 각자의 직책을 주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야 대량 생산에 어울리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다 개개인마다의 개성이 지금 존중되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폴리메스는 아주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으로 앞으로는 폴리메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도 표준화 방식을 폴리메스와 비슷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다양한 꿈과 개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저희도 그랬지만 저희는 이 공교육 시스템의 틀에 박혀서 쭉 해서 오니까 누구나 비슷하게 갖는 직종에서 오로지 우수하냐 열등하냐 그 차이만 가지고 경쟁사회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이거를 똑같이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벗어날 수 있는 이 다크호스적 성공 방식을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크호스의 성공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충족감이에요. 충족, 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고 의미를 찾고 보람을 갖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삶이에요. 자, 표준화 시대는 오로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12년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고 뭔가 목표를 이룬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런 지금 표준화 시대의 맹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해야 하는 일, 어떤 걸 선택할래? 우리 선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은 일단 접어놓고 해야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개인의 다양성은 무시되고 실력과 즐거움 이런 것들 추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대죠. 자, 그런데 이 다크호스들은 실력과 즐거움을 추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미시적 동기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기,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미시적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나만이 느끼는 아주 그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 차이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내 개개인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니까 즐겁고 저렇게 하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열망과 바람. 그러니까 남들이 시스템화 시켜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들. 나는 개미가 좋아요. 개미 관찰하니까 그게 난 너무 즐거워. 개미집 관찰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럼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그 미시적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다 큰 어른이 개미를 관찰하고 있으면 표준화 공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야, 그거 배워서 이제 네가 그거 취미로 해서 뭐 했을 거야. 이렇게 되지만 이런 자그마한 자기들만의 미시적 동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정은 하나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폴리메스와 지금 비슷한 개념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찾으시는 거야.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좋은 대학을 나와서 금융계통으로 나가서 정말 커리어를 높여서 돈을 많이 버는 여성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여성이 자기 일에 대단히 만족감도 갖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꽃에 끌리는 거예요. 그냥 꽃만 보면 자꾸 관심이 가고 길거리에 가다가 자꾸 꽃을 사고 싶고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꽃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그런 플로리스트라 그러죠. 그 일을 가지고 나중에 그 점포를 차리고 체인점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거 아니어도 많이 버는 이미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왠지 끌렸던 그 꽃이라는 아이템 하나로 뭔가 다른 삶으로 자기가 만족하는 삶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크호스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서 남 누구도 해보지 않은 그것들을 내가 설계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동기를 의도적으로 사용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몰입도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 자, 근데 이게 되려면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남들이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진짜 내가 뭘까?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시려면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셔서 미시적, 그야말로 아주 세분화시키셔서 그 작업부터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중년 이상이 넘어가면 생활 패턴이 딱 정해져 버려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미시적 동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려도 뭐지? 난 좋아하는 게 뭐지? 아마 찾는 게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자꾸 해보시고 아주 그 본인의 느낌을 미묘하게 느껴보시면 아마 지금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게 찾아졌으면요, 선택을 분간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객관식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죠. 4개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런데 미시적 동기는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답이 없는 것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은 적극적 행위고 고르기는 수동적 행위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미시적 동기를 찾고 기회를 선택하고 남들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개인성에 맞는 거를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한테 찾아오는 건 실패와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표준화된 성공 방식은 얼마만큼 도전해서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확률 게임이에요. 자, 이제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은 적합성이에요.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성공 확률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건 느낌이 좋고 만족감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고, 만족하지 못하면 중간에
바꿔야 되는 거고, 그거는 확률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전략을 짜야 돼요. 자, 표준화된 사고방식의 전략은 끝까지 하시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크호스적 사고방식은 시행착오예요. 왜? 남들이 안 하던 걸 나 혼자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고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장점과 동기의 차이. 장점은 남이 나에게 부여한 거예요. 장점은 시대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동기는 내가 미묘하게 좋아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점은 외부로부터 부여된 인위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내가 시를 짓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발레를 한다, 축구를 한다, 이런 것들은 내가 생활하면서 표준화된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그 중에서 잘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만의 장점이 됐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장점을 따라가는 건 표준화 공식을 따라가는 거고, 미시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가는 건 다크호스적 그 동기라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목적지를 무시하래요. 자,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내 최종 목적지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쪼개서 우리가 계획을 짜라고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냐면 목적지를 무시하라. 하지만 목표는 중요하다. 목표는 개개인에게 부여된 근원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바로 행동 가능하고요. 당장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꿈이 뭐야 그랬을 때 저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라고 그러는 게 목적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목표는 뭐냐면 내가 요번 시험을 잘 보고 잘 통과하는 거야. 그게 목표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목적지는 내가 살면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요번에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는 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한두 달 안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크호스들은 눈앞에 놓여있는 내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눈앞에 보인 목표를 해나가는데 만족감을 갖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크호스들한테는 1만 시간의 법칙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1만 시간, 그러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기회가 내가 마음이 정말 동기부여받는 열정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러면 달성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빨리 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만 시간의 법칙도 다 깨트려 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뭐라 그랬냐면 키네시스적 인생, 에네르게이아적 인생.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생은 정상에 오르는 인생. 하지만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인생은 등산 자체를 즐기는 인생.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이 죽을 수 있는 건 이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키네시스적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다가 내가 오늘 죽으면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동안 희생만 치르다가 해보고 싶은 것도 못 이루고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이 밑에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을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다크호스들이 성공을 하는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최종 목적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걸 찾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게 됐더니 그 다음 또 다른 무언가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따라가는 거야. 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조금 또 바꿔요. 그래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를 잃었어요. 또 하나를 잃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꼭대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성공 방식을 따르면 이거를 직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누군가가 그 방식을 해서 간 길이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 실패를 최대한 줄이고 따라가겠죠. 자,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런데 이 다크호스적 성공은 하고 싶은 그 미시적 동기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목표를 세우고 이뤄감으로써 좀 삐뚤빼뚤 지그재그 가면서 많은 실패를 겪지만 결국에는 저 끝까지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쟤는 저렇게 해갖고 과연 성공하겠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공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크호스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표준화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호스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저는 적절히 섞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거든요. 표준화로 가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포인트들을 찾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 다크호스 뒷부분에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서 그냥 이 책으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뭐냐면 표준화된 공식에 따라서 학생들을 순서를 매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법대예요. 그러면은 40명 정원이면 40명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41번째인 사람은 능력이 너무 떨어지나요? 40번째와 41번째가 누구는 하버드 법대를 들어갔고 누구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 40번째인 사람은 자기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트가 돼서도 자기들이 똑똑해서 선택받아서 엘리트가 됐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공정하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대학 가는 지금 시스템도 똑같아요. 그죠? 수능을 보면 계속 똑같이 공부해서 누가 더 우수하냐, 누가 더 열등하냐를 차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공정하다,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거에 대한 좀 화두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들도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못했던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 혜택을 받았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크호스들은 이런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사회에서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책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해빙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만족감. 이 해빙의 기본 핵심 주제는 만족감이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음. 그죠? 내가 커피를 마시고 뭔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갖고 있을 때 행복해지고 그 행복할 때 내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뛰어나진다. 이 해빙과 다크호스를 짬뽕을 시키면 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가지고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루트가요, 명확하게 드러나요. 해빙을 읽으시고 조금 애매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크호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